자, 오늘 이제 방산업종이랑 폴란드, 동유럽, 현대로템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볼 건데, 방산주는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답보 상태라 좀 답답한데,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수익이 났지만, 한화는 수익이 났지만, 현대로템이 문제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나사 개념인 우주항공청, 한국형 나사 개념인 우주항공청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딱히 실적 모멘텀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사유로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수출입은행,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수출입은행. 자, 그 수출금융에 발목 잡힌 K방산, 국회,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사실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정보를 조금씩 받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수출입금융에 발목 잡힌 K방산, 국회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폴란드에다가 이제 무기 방산을 팔아야 되는데, 방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은법에서 막혀 있죠. 뭐냐면 수출입은행에 국가 보증 한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폴란드 건 터지고 하면서 수은법 제한을 상향시키자. 25조에서 30조 원으로 상향을 시키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수은법 개정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반대하지 않아요. 여야 둘 다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업적을 남한테 뺏기기 싫은 것 같아. 이 업적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자기가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똑같이 본인들의 업적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답답한 걸 거고, 그러면 이걸 주면 이걸 받고 이런 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 서로 깎아내리기에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국회는 현재 임시국회거든요. 1월달, 2월달 임시국회를 넘어가면 이 수은법 개정안이죠. 수은법 개정안이 폐기가 됩니다. 왜? 21대 국회에 올린 개정안이기 때문에 22대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가 되고, 다시 수정해서 올려서 22대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22대에서 통과가 되면 뭐 바로 하겠냐고. 그러니까 짜증나지는 거죠. 이미 폴란드 정권도 바뀌었어.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돼가지고 폴란드 정권도 바뀌었어. 작년에 통과시켰으면 이미 지금 다 우리나라가 지금 동유럽의 교두부를 만들어서 폴란드를 통해서 루마니아까지 확산됐을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게 다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방산의 초대형 국가로, 방산무역의 인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막을 이유가 없잖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개정안은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지. 오는 6월까지 금융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업도 있어서 자칫 입법 미비로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국익 차원에서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한화나 이런 방산기업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 국회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목적은 폴란드의 중간 지점을 설정하고 동유럽으로의 확산을 꿈꿨던 게 우리나라 방산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폴란드 수출까지도 막아버린 상태가 수은법이죠. 수은법 개정안. 근데 이 수은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에 맞춰서라도 상한선을 올렸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뭐 다른 국가랑 계약을 할 때 다른 국가들은 다 현금 주고 구매해요? 아니에요. 현금성 구매 안 합니다. 다 채무를 지고 구매해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뭐 몇 천억대, 몇 조 원대 부자가 아닌 이상 뭐 뭔가 비싼 고가의 사치품을 살 때 할부를 사용하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부러운 거고, 근데 대부분이 채무로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자기네들 사용처는 다 예산안은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안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을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현대로템 전차나 K2, K9 전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무기들을 살 때 AS를 받으려면 돈을 다 안 줘야 돼. AS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을 다 안 줘야 돼요. 나중에 차츰 줘야지. 계약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현저히 적은데, 어찌됐든 폴란드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해서 너네가 대출이나 이런 금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너네 걸 살게, 이런 협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회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아이씨. 예, 정태님 안녕하세요. 아마 처음부터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종은 수은법 때문에 수은법 제한 관련 이슈가 국회 계류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는 거고,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폴란드 이제 신규 정권에서는 기존 정부, 기존 임시정부에 대해 임시정부가 계약한 부분을 다 뒤집어 까야겠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폴란드 이제 이번 정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하고의 방산 거래가 자기네들 현금으로만 구매를 했다. 알아보니까 현금으로만 구매했고 한국에서 지원을 해준 게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대출 지원을 해준 게 맞고, 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잘못 알고 있다. 오해다. 오해를 하고 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폴란드 정권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과의 거래를 지지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폴란드 총리 오해가 있는데 한국 대출 없었다. 뭐 K방산 계약은 유지 의사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월 28일에 나온 뉴스죠. 자, 방산계약 체결한 폴란드 집권당 10월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체가 됐는데 투스크 신임 총리가 한국 계약 오해 있었다. 자, 도널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한국산 무기 137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6천억 원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했었다. 앞서 한국 측에서 시중은행 5곳을 통해 폴란드에 227억 달러를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투스크 총리는 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약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말을 했죠. 자, 여기에 나오면 이제 정권 탈환한 새 총리, 한국 계약 오해 있었다. 근데 이게 지난달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5곳을 모아 폴란드에 227억 2천만 달러를 227억 2천만 달러 대출을 내줄 방침이었다. 폴란드 측 계약 대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이 금융 지원 검토를 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 사업 2차 수출 계약에 3조 5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바탕에 이게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얘는 이게 합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오해가 이 내용이라고요. 자, 그러나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총리 선출 직후 기존 무기 수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일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 투스크 신임 총리조차도 뭐라 그래요? 계약 유지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라 그래요? 계약 유지하겠다. 물론 폴란드는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계류 중이라고? 망할 국회의원들이 누르고 있다고요. 눌러 앉았다고요. 오히려 폴란드에서는 그래도 계약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국회 계류 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동유럽이에요. 사실 시장은 확장성을 가져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유럽의 시장을 확장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루마니아 관련 이슈. 자, 나와요 이미. 자, 폴란드분 루마니아도 K무기 솔깃하다. 자주포 대공미사일 장갑차가 거론되고 있다. K9 수출 세부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도 도입 추진 예정이다. 자, 루마니아가 국내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2의 폴란드로 떠오르고 있다. 폴란드와 같이 수조원 규모의 일괄적인 무기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군 현대화에 나서면서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가 됐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은 이제 K9 레드백 K9 같은 경우는 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고 지금 여기 보면 K2도 있을 텐데 자, 현대로템 또한 K2 전차를 루마니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와 같이 루마니아 정부가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앞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배경과 유사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폴란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확장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만 풀어주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시금 나오고 있으니까 수급들이나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한두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현대로템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 방송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구독자 계속 늘리려고 열심히 방송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바꾸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주위 분들한테 추천 좀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분들 계시면 자녀분들 핸드폰으로 몰래 눌러놔 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제 방송 본다고 해도 해가 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경제상식이 올라가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제상식을 올려야 나중에 돈을 잘 벌어요. 맞죠? 그래서 구독자 좀 영업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오늘 이제 미증시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곧 또 17,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왜 안 돼? 17,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V자 반등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당연히 수익이 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실적인데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켜볼 건 지켜봐야 되니까 예측이 무의미한 시장이고, 가능성과 확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내일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이라.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볼 거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